롱킥은 일반 생활체육 축구에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롱킥을 잘 차는 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롱킥의 중요 요소. 멀리 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킥을 하는 힘, 공의 밑부분을 정확히 맞추는 능력.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킥을 하는 힘은 사람마다 힘이 다릅니다. 하지만 킥하는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롱킥이 멀리 날아가고 못 날아가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정확히 맞추는 데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킥을 하는 힘은 일정 수준,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 정도만 되면 성인과 그렇게 큰 힘의 차이는 없고 최소한 킥을 할 수 있는 힘 정도는 거의 누구나 갖추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첫 번째, 차는 순간 공을 끝까지 볼 것. 이것은 당연한 소리입니다. 롱킥을 하기 전까지 혹은 슈팅을 하기 전까지는 수비의 위치, 우리 팀의 움직임 등 주변 상황을 살펴야겠지만 마지막 최종 임팩트 시에는 공을 봐야 정확히 임팩트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라는 목표에 가장 근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오늘의 핵심. 두 번째가 사실상 이 영상의 핵심이자 롱킥의 전부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차는 발이 공의 밑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이 비스듬히 들어가야 합니다. 차는 발이 지면과 수직인 상태에서는 발을 볼 밑에 깊숙이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더군다나 수직인 상태에서는 스윙도 왠지 모르게 어설프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차는 발을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여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차는 순간에 몸과 디딤발을 짚는 다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각선으로 기울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유명한 축구 선수부터 축구 유튜버 분들의 자세를 분석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원래 제가 왼발차기 100번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단순히 롱킥은 공에 접근할 때, 그러니까 차기 전 도움닫기를 할 때 45도 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디딤발을 짚는 다리 모양이 저렇게 비스듬히 약 45도 기울여지면서 차는 발이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여져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주발인 오른발 말고 왼발을 차면서 느낀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려고 하는 방향에서 45도 기울여서 도움닫기 하는 것은 당연하고, 차려고 하는 방향에서 45도 혹은 90도까지도 몸의 방향을 틀어서 보고 있다가 임팩트 순간에는 몸의 방향이 정면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비교적 능숙하지 않은 왼발을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차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차기 전에 생각을 몸의 방향을 차는 방향과 45도 이상 틀어서 바라보다가 차는 순간 몸통을 회전시킨다, 이런 생각으로 차니까 확실히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이는 자세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롱킥의 구질. 가장 순수한 형태의 롱킥의 구질은 약간 역방향이 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의도한다기보다는 계속 반복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공의 밑부분을 차되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공을 회전시켜서 감아 찰 수도 있지만, 롱킥의 기본이 되는 것은 아주 순수한 역회전이 걸린 킥을 정확히 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킥을 하는 힘을 늘리려면, 킥을 하는 힘은 사실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킥을 하는 힘을 강하게 하려면 신전반사, 쉽게 얘기해서 킥을 찰 때 주로 사용되는 근육은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이 대퇴사두근이 최대한 늘려졌다가 고무줄처럼 탕 튕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스윙입니다. 백스윙을 크게 하는 것이 이 대퇴사두근이 고무줄처럼 길게 느려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백스윙을 크게 하는데 킥을 하기 전 반대팔 스윙을 크게 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운동 역학적으로 분석하자면 어렵기만 하고 단순 반복 훈련을 해보면 누구나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요약하면 킥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근육이 허벅지 앞근육, 대퇴사두근이고 이 근육의 길이를 최대한 많이 늘렸다가 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팔의 스윙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차는 힘은 롱킥의 성공 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딤발은 정지 화면으로 보니까 15c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지 화면으로 본 결과이지 제가 애초에 15cm 떨어진 지점에 디딤발을 두려고 찬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나 훈련을 할 때 움직이는 볼을 차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디딤발은 볼을 따라가고 실제로는 볼의 움직임에 따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 훈련에 의한 감각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 훈련입니다. 훈련법은 우선 공을 앞으로 밀어놓는 것보다 공을 옆으로 밀어놓고 따라가면서 차는 것이 공의 밑부분을 맞추는데 훨씬 용이하기도 하고 실제 경기에서 쓰는데도 낫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상황에서는 공이 정지된 상태에서 차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롱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반복 연습입니다. 반복 연습에는 역시 벽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런 형태의 공을 찰 수 있는 벽이 운동장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저런 형태의 벽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연습은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복잡한 생각 없이 볼의 밑부분을 찬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반복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공을 설명대로 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실제 연습만큼이나 중요하고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습이든 이미지 트레이닝이든 계속 반복 연습하십시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반복 연습입니다. 목표점. 제가 많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또 많은 생활체육 축구인들과 축구 선수 출신들을 본 결과 50에서 60m 정도 바운드 없이 공을 보낼 수 있다면 우선 롱킥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 차면 엄청나게 잘 차는 것이지만 생활체육 아마추어 축구에서 50m 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희망. 또 일반 중학생들도 매일 꾸준히 연습하면 50m 이상 킥을 하는 선수로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롱킥이 매력적인 것은 순발력, 순간 스피드와 다르게 연습한 만큼 확실한 발전이 있고 연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롱킥을 잘 차게 되면 디딤발을 이해하게 되어 각종 슈팅, 패스도 더 잘 이해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잘 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롱킥을 잘 차는 것은 축구, 풋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응용 혹은 잘못된 케이스. 롱킥은 숙달이 많이 되면 궤적, 높이, 스피드, 강력 다 조절해서 경기 상황에서 멀리 있는 우리 팀 선수에게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순수한 약간의 역회전 롱킥 말고 다른 형태의 응용 혹은 잘못 임팩트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잘못된 케이스와 다른 형태 응용은 그것의 차이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느냐 혹은
결국은 한 가지 케이스만 구사할 수 있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으로 회전하여 감겨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프리킥을 찰 때 슈팅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역회전 롱킥을 찰 수 있는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서 왼쪽 회전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좋은 응용이지만 킥이 무조건 왼쪽 회전이 되는 경우는 아직 발을 볼 밑에 비스듬히 잘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가 있는 게 롱킥이 왼쪽 회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롱킥을 처음 배울 때 흠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저 역시 지금 왼발이 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볼이 바깥으로 휘어져 나가는 경우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아주 어려운 킥일 것 같은데 보통 볼이 밖으로 나가는 볼을 차기 때문에 약간 비껴 맞으면 오른쪽 밖으로 휘어져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쓸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오른발 잡이 미드필더가 오른쪽 윙에 롱킥을 할 때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가면 윙이 상대 수비와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볼을 받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 임팩트되어 실수로 나오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이 기술을 잘 구사하면 아주 멋지고 수준 높은 기술입니다. 롱킥을 차는 것과 같이 와서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볼을 약간 원래 롱킥이 맞는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 볼 중심에 더 가까이 임팩트 하면서 밑에서 위로 차는 것이 아니라 볼이 지면과 수평하게 쭉 뻗어나가는 킥입니다. 라이너 킥이라고 불리는데 이 킥을 차게 되면 높이 떠서 오는 킥보다 우리 팀이 받기도 편하고 컨트롤하면 논스톱으로 다음 플레이를 하기가 아주 유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높이 떠서 오는 킥은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발밑에 떨구는데 터치 한 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라이너 킥이 매우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롱킥은 수비의 키를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축구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 중 하나인 롱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